충북 제천의 작은 화훼농장. 가을 국화꽃이 만개한 비닐하우스 사이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박민정. 58의 그녀는 이곳에서 30년째 꽃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꽃들에게 물을 주던 민정은 오래된 작업대 서랍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편지를 펼쳐본 순간 민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첫째, 언니 미니가 쓴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민정이 이 농장을 떠나던 바로 그날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민정이 평생 몰랐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언니는 이미 멀리 떠난 후일 거야. 언니가 너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제야 글로 남긴다. 그날 이후 민정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품고 살아온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사랑과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 속에서 상처받고 진실을 모른 채 헤어져야 했던 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나마 밝혀진 사랑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서로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너무 깊어서 감춰지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가족의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70년대 충북 제천의 작은 마을. 박씨 집안의 화훼농장은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나는 이곳에서 세 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첫째 민희는 23, 둘째 민경은 20살, 막내 민정은 겨우 16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꽃농사만 지으며 살아오신 순박한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성만큼 아름답게 피어난다. 민정은 세 자매 중 가장 영리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꽃 가꾸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막내딸이었습니다. 언니들은 그런 민정을 늘 챙겨주었습니다. 민정아, 서울 가서 대학 다녀야지. 이 시골에만 있으면 안 돼. 첫째 언니 민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언니 민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 잘하는 우리 막내가 꽃농사만 지을 순 없지. 하지만 민정은 가족들과 함께 꽃밭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슬 맺힌 꽃들을 보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 모든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의 시선에는 늘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언니 민희는 민정을 볼 때마다 무언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 민정은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 왜 그런 표정으로 나를 봐? 민정이 물으면 민희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예쁜 우리 막내가 더 큰 세상에서 살았으면 해서. 그 시절 민정에게는 언니들이 전부였습니다. 친구보다 가깝고 선생님보다 믿음직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세 자매는 한 방에서 잠을 자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도 우리 세 자매 함께 살자. 민정의 말에 언니들은 늘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을 민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민정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날 밤 민정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988년 봄 민정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너는 농장 일을 도와야겠다. 대학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순간 민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들은 모두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자신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언니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민정이가 집안일을 도와야지. 첫째, 언니 미니의 말이었습니다. 둘째, 언니 민경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장도 계속 누군가 이어받아야 하고 민정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언니들이 이런 결정에 동조하다니 자신만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왜 언니들은 대학 가고 저만 못 가는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언니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언니들이 이기적이야. 자기들은 공부하고 싶을 때 다 하고 이제 저만 희생하라고 하는 거야. 첫째, 언니 미니가 말했습니다. 민정아,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게 너를 위한 일이라는 걸. 무슨 소리예요? 제 꿈을 포기하라는 게 저를 위한 일이라고요? 민정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둘째 언니 민경이 중간에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과 언니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민정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도 민정의 서운함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아, 우리 형편을 이해해다오. 언니들 대학 보내느라 빚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민정에게는 핑계로만 들렸습니다. 정말 돈이 없다면 언니들 중 누군가 포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항상 자신만 양보해야 하는가? 그 후 몇 달 동안 민정은 가족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장 일은 도왔지만 마음은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언니들이 서울에서 내려와도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언니들도 민정의 마음을 어루만지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정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원망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1989년 가을, 민정은 20살이 되었습니다. 1년 넘게 농장 일을 도우며 지낸 그녀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또래들은 모두 대학생이 되었는데 자신만 시골에서 꽃이나 기르고 있다는 생각에 비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아는 분이 직원을 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첫째, 언니 미니의 대학 동기분이었습니다. 민정이가 꽃에 대해 잘 아니까 한번 서울에 올라와서 일해보라고 하시네. 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이 답답한 시골을 벗어날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서울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어린데 서울에서 혼자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민정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저 이제 성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1년 넘게 쌓인 불만이 스며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첫째, 언니 미니는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민정아, 서울 생활이 만만하지 않아.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 거야. 언니는 왜 자꾸 저를 못 믿어요? 언니들도 다 혼자 살았잖아요. 민정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민정은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가족들이 모두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고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힘들면 언제든 내려와. 둘째 언니 민경이 말했습니다. 첫째 언니 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민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정아, 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서울에서 잘 지내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하지만 민정은 여전히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 뭐 해요? 진짜 사랑했다면 제 꿈을 지지해줬어야죠.
서울행 버스에 오른 민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가족들에 대한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특히 언니들에 대한 실망감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민정은 새로운 세상에 감격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화려한 상점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꽃집 일도 적성에 맞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민정의 꽃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꽃을 이렇게 잘 다루다니. 하지만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외로움, 비싼 물가, 복잡한 인간관계. 가끔은 고향이 그리워졌지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꽃집 일에 능숙해졌고 나름대로 서울 생활에도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져 갔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밥은 잘 먹고 지내니? 몸은 건강하고? 안부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민정도 네, 잘 지내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언니들도 몇 번 연락을 했지만 민정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특히 첫째 언니 미니에 대한 원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서울행을 주선해 놓고는 정작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째, 언니 미니가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민정에게는 전화로만 알려주고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 제가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면 안 돼요? 민정은 화가 났습니다. 민정아, 너는 서울에서 일해야 하잖아. 그리고 결혼식이 간단하게 치러져서. 미니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민정은 완전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만 가족에서 따돌림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민정아, 언니가 너를 얼마나... 됐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민정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민정은 가족들과 연락을 거의 끊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어머니와 짧은 통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1992년 여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둘째 언니 민경도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민정은 배제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일하는데 굳이 내려올 필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민정의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은 정말 이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인가? 그저 농장 일을 도와주는 일꾼 정도로만 생각하는 건가? 꽃집 사장님이 민정의 마음을 알아채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민정아, 가족이라고 해서 꼭 모든 걸 함께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각자의 길을 가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야. 하지만 민정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소외시키는 건지. 정말 사랑한다면 왜 자신의 꿈을 지지해주지 않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민정은 자신만의 삶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꽃집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월급도 올랐고 서울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가끔은 고향 친구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정의 마음속에는 차갑고 단단한 벽이 쌓여갔습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과 실망이 그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정이 모르는 사이 고향에서는 그녀를 위한 눈물과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언니 미니는 매일 밤 민정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민정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95년 겨울, 민정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둘째 언니 민경이 가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정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민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년 동안 가족들과 거리를 두며 살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급하게 짐을 챙겨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언니들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첫째 언니 민희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정아, 어머니가 민정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정도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는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민정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의사는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출혈이 심해서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은 병원에서 밤낮 없이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민정도 꽃집에 사정을 말하고 휴가를 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첫째 언니 민희는 유독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도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가끔 민정을 바라보는 눈길에는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은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는 한 번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아버지와 제대로 된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민정을 반가워했습니다. 민정이 이렇게 컸구나.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며? 하지만 민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족들과 거리를 두며 살았던 자신이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첫째, 언니 민희는 계속 아픈 기색을 보였습니다. 언니, 괜찮아? 민정이 물어봐도 피곤해서 그래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난 후 가족들은 앞으로의 일을 의논해야 했습니다. 농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머니는 혼자 어떻게 지낼 것인지. 민정아, 너라도 고향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돌봐드리면 안 될까? 둘째, 언니 민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저는 서울에서 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민정은 아직도 가족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함께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국 민정은 며칠 후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남겨질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2005년 봄, 민정에게 또 다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첫째, 언니 민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위암 말기였는데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투병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아파하던 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미 아픈 줄 알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희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남편과 아들 하나를 남기고 떠난 언니의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언니와 제대로 화해하지 못한 채 보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민희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민정도 도우러 언니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방 서랍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정이 서울에서 보낸 편지들이 모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민희는 민정의 근황을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꽃집에서 일하는 모습, 새로 이사한 집 주소, 심지어 민정이 아플 때의 기록까지.
언니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지? 민정은 의아했습니다. 둘째 언니 민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사실 민희 언니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가끔 서울에 올라가서 멀리서 너 사는 모습을 확인하곤 했거든.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언니가 저를 보러 왔었다고요? 응. 내가 꽃집에서 일하는 모습도 봤다고 하더라.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그런데 왜 직접 만나지 않았는지는 나도 몰라. 그때 민희의 남편이 민정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민정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아내가 남긴 거예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민희가 생전에 민정에게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민정이에게, 언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아마 언니를 원망하고 있을 거야. 당연해. 언니가 너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하지만 언니에게도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정아, 너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 집안에는 유전적인 병이 있어. 할머니도 어머니도 그 병 때문에 고생하셨지. 언니도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민정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마는 그 유전자를 받지 않았어. 어릴 때 검사해본 결과야. 그래서 언니가 너만은 이 집안의 아픔을 물려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했어. 농장을 물려받지 않았으면 했고 이 지긋지긋한 병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으면 했어. 민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못 가게 한 것도, 서울로 보낸 것도,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것도 모두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 가족의 아픔을 너까지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 민정은 언니의 편지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언니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는 더 계속되었습니다. 민정아, 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유일하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이야. 그래서 언니는 너만은 자유롭게 살았으면 했어. 내가 서울에서 꽃집 일을 잘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언니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너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 비록 곁에서 지켜보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민정은 편지를 읽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안타까운 눈빛, 서울로 보내면서 했던 말들, 그 모든 것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니. 너를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이 안에 우리 가족의 유전병을 알고 있는 친척들이 많이 올 텐데 너까지 그 시선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만은 그런 편견에서 자유로웠으면 했어. 민정은 이제야 언니들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은 가족의 아픔을 물려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민정아, 언니는 이제 너를 볼 수 없겠지만 부탁이 있어. 어머니를 부탁해. 그리고 민경이도. 둘 다 이 병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어. 너만은 자유로우니까 이해해주고 사랑해줘. 그리고 너 자신도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언니가 너에게 바라는 전부야. 언니의 사랑을 기억해줘. 미안하고 고마웠어. 민정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품고 살았던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대신 언니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둘째 언니 민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이제 이해가 되니?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언니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민희 언니는 정말
너를 아꼈어. 너 때문에 매일 밤 울기도 했어. 직접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가 더 괴로워할까봐. 민정은 지난 시간들을 후회했습니다. 언니와 제대로 화해하지 못한 채 보낸 시간들, 냉랭하게 대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민희 언니에게 사과할 기회도 없고 민경이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정아, 민희 언니는 이미 다 이해하고 있었어. 내가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용서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날 밤 민정은 언니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첫째, 언니 민희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알았어요. 언니의 사랑을. 정말 미안해요. 민희의 편지를 읽은 후 민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원망의 벽이 무너지고 대신 깊은 감사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정은 둘째 언니 민경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족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민정아, 사실 우리 어머니도 젊을 때 그 병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어.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야. 그런데 너만은 정말 다행히도 그 유전자를 받지 않았어. 민경의 설명을 들으며 민정은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가족의 아픔들, 그 아픔을 감추고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언니들의 마음. 그럼 언니도 지금?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예전만큼 무서운 병은 아니야. 민정은 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니야, 민정아. 너는 이기적이지 않았어. 다만 진실을 몰랐을 뿐이야. 우리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날부터 민정은 어머니와 둘째 언니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도 정리하고 고향에 더 자주 내려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정이 자주 오는 것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민정아, 내가 이렇게 자주 와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마와의 싸움으로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민정은 어머니를 돌보며 그동안 못다 한 효도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농장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놓고 있던 일이었지만 어릴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꽃들을 돌보는 일은 여전히 민정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꽃 키우는 솜씨는 정말 타고났구나. 어머니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 내 손을 거치면 꽃들이 더 예뻐졌어. 민정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서울에서의 화려한 생활보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둘째 언니 민경과도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농장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민정아, 민희 언니가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첫째 언니 민희에 대한 원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감사와 그리움만 남았습니다. 가끔 민정은 언니의 무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언니, 이제 알겠어요. 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살랑 불 때마다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편안히 지내라고. 자신의 몫까지 행복하게 살라고. 2023년 가을, 민정은 58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둘째 언니 민경도 병이 많이 진행되어 투병 중이었습니다.
이제 농장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민정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마웠어. 민희도 분명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날 민정은 처음으로 어머니께 모든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언니들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된다고 했어. 자기들의 아픔은 자기들이 감당할 테니까 민정이만은 자유롭게 살라고. 민정은 그때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숭고했는지를. 둘째 언니 민경과는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민경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민정은 곁을 지켰습니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오해나 서운함이 없었습니다. 민정아, 고마워. 내가 돌아와줘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서. 민경은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정이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정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민정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장에서 꽃을 키우며 민정은 매일 가족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가끔 농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사장님, 혼자서 이 큰 농장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민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꽃을 돌볼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고, 새로운 품종을 시도할 때마다 언니들의 격려가 들렸습니다. 민정은 이제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원망했던 과거의 자신까지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민정은 매일 저녁 가족들의 사진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언니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그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2024년 봄, 민정의 화훼농장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언니 민희의 아들, 조카 정훈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26의 청년이었습니다. 고모, 저 고모를 만나고 싶었어요. 정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고모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민정은 반가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훈은 민희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상냥한 미소가 똑같았습니다. 정훈아, 잘 컸구나. 내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정훈은 민정에게 어머니의 유품을 건네주었습니다. 민희가 생전에 정성스럽게 보관해왔던 민정의 편지들과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모가 가족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꼭 지켜드려야 한다고. 민정은 조카와 함께 농장을 둘러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희의 어린 시절 이야기, 세 자매가 함께 보낸 행복했던 순간들. 고모, 저도 가끔 이곳에 와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니가 못다한 일을 제가 대신.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훈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내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하지만 정훈은 고집했습니다. 고모 혼자서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주말에라도 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정훈은 정말로 주말마다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농장 일을 돕기도 하고 민정과 가족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민정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훈이 말했습니다. 고모, 저 어머니 편지 하나 더 찾았어요. 그 편지에는 민정에 대한 미니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언니는 이미 너를 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언니의 사랑만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가족의 사랑,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정은 언니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리라고. 지금 이 순간 민정은 농장에서 꽃을 키우며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민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당신에게도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오해하고 있는 가족이 있나요? 너무 늦기 전에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